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는 평균 불안입니다. 평균 불안, 이게 무슨 소린가 싶죠? 뭘 이야기해볼까 고민해 봤는데요. 우리 사회에는 우리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여러 요인들이 있어요. 경쟁 불안, 정부 신뢰 불안, 고용 불안정 불안, 노후 불안, 교육 압박 불안, 주거 불안, 경제적 불확실성 불안 등 다양하죠. 그 중에서 한국인들이 평균에 미달되는 것에 강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평균 불안이 무엇이고 이게 왜 생긴 건지 같이 다뤄보려고 해요. 이 녀석 때문에 요즘 사람들이 만성적으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직장인 평균 연봉 얼마일까요? 직장인 평균 연봉 4,200만 원이라고 해요. 월 대략 350만 원 정도겠네요. 가구당 평균 자산은 얼마일까요? 가구당 평균 자산은 5억 4천만 원이라고 해요. 많이 아시듯 평균과 중간은 다르죠. 중위소득은 대략 월 250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평균 월급하고 약 100만 원 정도 차이 나네요. 전체 가구의 57% 정도가 3억 미만의 순자산을 보유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3억 갖고 있는 가구면 중간 구간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평균하고 2억 4천 정도 차이가 나네요. 보통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될수록 중간과 평균의 차이는 더 커지는 편이죠. 있는 자는 더 있게 되고 없는 자는 더 없게 돼요. 돈이 돈을 번다, 자산 증가 속도가 임금 증가 속도보다 빠르다, 뭐 비슷한 말이죠. 월 100만 원 카페 알바생과 월 200만 원 직장인과 월 2억 대기업 CEO가 있다고 가정해보죠. 평균 월급은 7천만 원 정도 돼요. 하지만 중간에 있는 사람의 월급은 200만 원이죠. 이렇게 평균과 중간은 달라요. 그런데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환경에서 평균을 정상적 상태라고, 옳은 상태라고 보게 된다면 그 환경 내 다수의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과 좌절감을 맛볼 수 있어요. 다수의 심리 정신적, 물질적 패배자가 양산될 가능성이 커지죠. 한국 경제는 2014년에 1인당 국민 총소득 3만 달러를 진작에 돌파했어요. 국가와 기업은 이미 세계적 수준이 됐죠. 이제는 4만 달러를 향해 달리는 중이에요. 미디어를 보면 모두가 평균적으로 잘 지내는 것 같아요. 대학 들어가서 괜찮은 직업 얻고 결혼하고 집 사고 애 낳고 애 교육하는 등 다들 잘 사는 것 같죠. 그런데 3만 달러를 다시 보면 중위소득으로 보면 연 3천만 원 정도니까 3만 달러라는 값하고의 격차는 환율 1,400원으로 계산 시 1,000만 원이 넘게 나죠. 많은 수가 속해 있는 중간 구간에 있는 사람들은 저 평균값을 보고 나만 제대로 살지 못하는 건 아닌지 싶은 불안감이 들기 쉬워요. 상대적 박탈감과 패배감 느끼기도 어렵지 않죠. 희한하게 우리 사회는 평균에 도달되지 않은 상태면 비하하는 습성이 있어요. 200중, 300중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월 200에서 300 버는 사람을 벌레로 비하하는 표현이죠. 참 이상해요. 근로소득자 중 중위 구간에 속한 소득인데 말이죠. 빌거랑 월거는요, 빌라 사는 거지하고 월세 사는 거지라고 해요. 임거는 임대 아파트 거지고 전거는 전세 사는 거지고 휴거는 휴먼시아 사는 거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가 유무 기준에 따라 거지라고 불리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가 봐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가점유 가구 비율은 2023년 기준 57.4%예요. 10개의 가구 중 4가구 이상은 월세 아니면 전세에 산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전부 초딩들 교실에서 지들끼리 학우들과 그들의 부모를 비하하고 차별하고 우리와 너희는 다르다며 선긋고 편가르게 하는 표현이라고 하죠. 자기들끼리 정한 평균적 기준에 미달되면 조롱과 멸시를 보내고 스스로 미달된다고 판단하면 움츠러들고 초과하면 우쭐대고 안정감 느끼는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은 어디서 영향받았을까요? 뭐 인터넷도 그러겠지만 어른들 아닐까요?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신혼부부에게 결혼할 때 서울이나 경기권에 신혼집을 보유하거나 적어도 서울에 아파트 전세를 끼고 시작하는 게 평균적이라고 보기도 하죠. 우리 사회는 평균에 좀 많이 집착하는 것 같아요. 전통적으로 전해지는 평균 지향적 메시지는 다양해요. 모난 노른 정 맞는다, 적당히 눈치껏 해라, 남들 다 하는 거 안 하면 뒤처진다,
남보다 튀지 말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중간만 해라. 나대지 말고 튀지 마라. 딱 그 집단에서 평균만 하라는 메시지예요. 나이가 많을수록 다르다를 사용할 상황에 틀리다를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평균지향 사회에서는 다른 모양의 돌은 뭐가 난 것이며 틀린 것으로 취급받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베이비 부머가 성장하던 한국 사회는 이게 강한 사회였죠. 물론 지금도 그 경향은 남아있어요. 우리 사회는 보통 누군가 평균적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조롱과 멸시를 보내거나 받기 쉬운 편이에요. 학교에서는 또래들보다 평균 성적이나 평균 IQ가 낮으면 멍청하다고 따돌림 받기도 하고 교사도 대충 대하는 편이죠. 연애 시장이라면 남자라면 평균 키보다 조금 작으면 키장남, 여자라면 평균 가슴보다 작으면 납작녀 등 비하하는 명칭으로 불리기도 하죠. 그것 때문에 평균보다 조금이라도 더 커 보이려고 깔창과 보정 속옷을 입기도 하죠. 결혼 시장에서는 평균 연봉과 평균 자산에 미치지 못하면 앞서 본 것처럼 200충, 300충, 월거, 빌거 같은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해요. 결혼 정년기 평균 연령을 넘은 여성을 상패녀라면서 비하하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는 모든 곳에 평균적 기준이 있고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면 까내리는 특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인지 모두들 평균에 도달하려고 버둥버둥거리면서 뒤지게 노력하는 것 같죠. 쪼들려도 남들처럼 안마의자, 85인치 TV, 다이슨 헤어드라이어, 명품백, 고가의 신차 등 사놓으려 하죠. 왜? 남들이 평균 이하라고 깔볼까봐, 불안하니까, 자괴감 느낄지 모르니까, 우울할지 모르니까 말이죠. 반면에 성장을 좀 해서 평균을 넘기면 그런 조롱과 멸시에 대한 걱정 그리고 불안감은 바로 사라져요. 우쭐함이 올라오고 주변에 허세 부리기도 하죠. 본능적인 것 같아요. 진화 과정에서 수렵채집 사회에서는 저런 허세가 구성원 내 사회적 신뢰와 지위를 올리고 자원 획득 가능성을 높여주기에 생존과 번식에 유리함을 준다고 보기도 하죠. 하지만 그 우쭐함은 잠깐이에요. 계속 평균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거든요. 학생이라면 새학기에 수행평가 쪽지시험 등이 있고 그 이후에는 중간고사가 있고 또 기말고사가 있고 다음 학기가 있고 다음 학년이 있는 등 성적이라는 평균적 기준에 나를 맞추는 일은 장기간 지속되는 편이에요. 성인이 되고 직장인이라면 업무 수행 평가를 통한 평균보다 높은 생산성 향상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하며 월급과 수입의 평균도 지속적으로 증명해야 되죠. 또 압도적으로 평균을 뛰어넘어서 기존의 중거집단 내에서 더 이상 평균과의 비교가 별 의미가 없는 경우 새로 속하게 된 중거집단 내에 보다 향상된 새로운 평균이 생기고 그에 맞춰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하죠. 다시 조급해지고 불안해지는 거예요. 반평균을 압도적으로 뛰어넘으면 이제는 우리 도시 내 상위권 학생들의 평균치가 내 성적의 평균치가 되고 거기서 압도적이면 전국적인 상위권 학생들의 평균치가 내 성적의 평균적 기준이 되는 것과 비슷하죠. 한편 평균을 넘긴 상태라면 다른 사람들의 깎아내리기 공격을 받기도 해요. 동료의 성공적인 프로젝트에 대해 운이 좋았겠지라고 폄하한다거나 승진한 동료에 대해 윗사람에게 잘 보였나 보다라고 험담한다거나 좋은 대학에 입학한 지인의 자녀에 대해 부모 덕분이겠지라고 평가절하한다거나 새 옷을 산 동료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핀잔을 주기도 하죠. 시기와 질투하면서 그 사람이 끌어내려지기를 바라는 동기가 담겨 있어요. 사람들 각자는 자기 자신의 가치에 대해 끊임없이 평균과의 비교 및 자기 검열에 들어가요. 커뮤니티에 항상 무엇이 국룰인지, 어떤 선택이 무난한지, 무엇이 튀지 않는지 물어보게 되죠. 20대 평균 연애 횟수 5번이라는데 연애 횟수가 부족하면 왠지 내 가치가 부족한 것 같아서 시무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키보다 커 보이려고 깔창 신고 평균 몸매보다 좋아 보이려고 보정 속옷 입고 친구들 아이폰 프로랑 아이패드 프로 쓴다고 하니까 덩달아 같이 사게 되죠. 결혼식 평균 하객 수가 맞지 않는다면 당근에서 알바 모집하고 같은 아파트 초딩 자녀들 논술학원 다닌다고 하면 따라 보내고 이 학원 저 학원 뺑뺑이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평균적으로 교육하는 부모라는 평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또 4인 가구 수입 평균에 못 미치는 것 같으면 잠은 죽어서 자는 거라며 퇴근 후 저녁이랑 주말에 부업 뛰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이런 평균적 기준들과 자기 검열의 경우는 정말 셀 수도 없이 많아요. 평균에 미달되지 않음을 사회에 어필해야 하는 무한의 굴레에서 지속적인 불안감에 뒤지게 쳇바퀴 돌리며 달리게 되죠. 만성 불안인 거예요. 시각적으로 상상해보면 스프링 모양일까요?
평균적 기준을 계속 맞춰 나간다는 점에서 제자리를 도는 것 같은데 그 평균적 기준은 변하기도 하기 때문이죠. 근데 영상이 좀 길어져서 여기서 한번 자르려고 해요. 이번 영상에서는 평균 불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평균 불안이 왜 생긴 건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혹시 다른 아이디어가 있다면 댓글에 공유해주세요. 평균 불안에 대한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봐요.